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하창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친구 사이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의외로 이런저런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혹여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직장 동료나 이런 선후배들끼리도 내가 뭐 돈 안 갚을 사람이야? 응? 뭐 이런 것까지 작성해서 그래. 바로 줄게. 며칠만 쓰고 줄게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돈거래, 금전거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차용증 그 자체에는 법률적 강제력이나 효력은 없습니다. 집행원원도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법률적 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결국 소송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양식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가 얼마이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이렇게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그리고 막상 차용증을 작성할 때 빼먹는 중요한 요소 부분을 빼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누가 빌려주고 채권자가 누군지,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 채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이 네 가지를 꼭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여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변제기, 돈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하는지, 그리고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이자 약정도 꼭 기재하고요. 혹시라도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인적사항도 추가적으로 무조건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차용증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첫 번째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두 번째는 변제기와 변제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네 번째는 빌려가는 금액, 차용 금액, 그리고 그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 작성일자 이렇게 꼭 빠지면 안 될 네 가지 사항은 정확히 기재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명확하게 한번 볼 수 있게 차용증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위에는 차용증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원금은 예를 들면 원금은 100만 원 정, 그리고 이자는 연 몇 프로 약정이 있다면, 그리고 이자 지급일은 매월 언제로, 그리고 원금 변제일은 예를 들면 지금이 2020년 8월 며칠인데 변제기는 2020년 12월 20일이다 해가지고 그 변제기가 있으면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한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채무자도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양식을 완벽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다 작성하시고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시면 덜 나위 없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있는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해도 된다는 내용의 취지를 적어서 공증을 받았다면 이게 바로 집행 권한이 됩니다. 그럼 별도의 소송 절차를 제기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그동안의 업무 경험으로 비춰보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소송하러 오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너무나도 대충 작성해서 들고 온 차용증을 볼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간사한 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빌려주는 사람이 꼼꼼하지 않고 차용증도 설렁설렁 대충 해서 작성한다면 속으로 이 사람 돈은 떼어먹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자도 안 주고 이리저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늘 피하기만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전거래를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도 돈 거래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고요. 아, 이 사람 정말 꼼꼼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돈은 떼어먹기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용증을 돈을 빌려주는 그 시점에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